세상에 알리고 싶은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언론의 어떤 한계랄까요? 공간은 좁죠. 그래서 세상에 꼭 알려야 되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2의 가습기 피해자라고 불리우시는 분들인데, 가습기 피해자분들도 새가 날아든다를 통해서 세상에 가장 먼저 알려졌던 바로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 꼭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오신 분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소개를 해드리고요. 사건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안양시 의회 의원이신 김선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시고요. 더불어민주당이시네요. 네. 저쪽분들은 왜 이런 데 안 나오실까요? 구의원이나 시의원이나 하시는 분들의 생각이 다를 거예요, 분명히. 뿌리도 다를 거고. 네. 자, 다음에 안양의 LG빌리지 전 입주자 대표장이신 유완형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초반에 제2의 가습기 피해자 뭐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어떤 이유인지, 일단은 우리 그 의원님께서 네네. 사건 개요를 좀 조금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떤 사건이길래 지금 이게 인터뷰까지 나오게 되셨나 그 이야기를 해주셔야죠. 네. 만안구 속수 이동에 그 연현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연현마을? 예, 네. 연현마을. 그곳에 1967년도에 그 서울 성수동에서 제일 탄소로 이제 허가를 내가지고 저희 안양시에 1984년도에 그 이제 업종을 변경하면서 이제 들어왔어요. 서울에 있던 공장이 예, 아스콘 공장이 안양의 연현마을에 들어왔다 이거죠. 예. 아스콘이 뭐예요? 아스코는 이렇게 우리 그 도로 포장, 예. 예, 도로 포장을 하는 것 보고 아스콘이라고 합니다. 아스팔트와 콘크리트의 줄임말. 예. 네네. 그걸 만드는 공장이 연현마을에 들어왔는데 네네. 그 이후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다면서요? 네네. 이제 2002년도에 그 골체 재취업으로 아마 그 종로 구청에다 이제 허가를 받아요. 예. 그러면서 그 2002년도에 그 저희 이제 연현마을 LG 빌리지라는 곳이 입주를 합니다. 2002년 5월 달에. 근데 2004년에 4월 달에 제일산업에서 이제 건설 중간 폐기업, 네, 그 중간 처리업을 허가를 받아요. 거기에 그 폐아스콘하고 건설 폐기물 골재 파쇄하는 걸 이제 이렇게 그때부터 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때 아마 2002년도 5월 달에 이제 LG 빌리지가 입주를 할 당시에 안양시 청소과에 아마 거기서 팀장하고 이제 가장을 걸쳐서 그 업을 이제 처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004년도에 그 민원이 정말 그 냄새 예, 그 아스콘, 폐아스콘이라는 것은요, 그 아스팔트를 망가지잖아요. 제 쉬운 말로 하겠습니다. 망가지면 그걸 걷어서 재생으로 다시. 맞아요. 예, 만들어내는 게 폐아스콘입니다. 그 업을 그쪽에다 이제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그 저희 1920세대죠. 그 LG 빌리지가 이제 입주를 했죠. 근데도 불구하고 그 공청회라는 것을 임시적으로 걸쳐서 그 공청회 할 때도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안 된다. 주민들이 절대로 안 된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범 공전을 돌리면서 그때는 말도 없이 그 정말 그 냄새 때문에 사실 그때 아이들이 중학교하고 이제 고등학교도 가는데 그 가해 선생님이 오시면 창피할 정도로 예, 그 냄새가 쓰레기 같은 그런 냄새가 아니라 완전 화학? 예. 그 아스팔트 깔면 그 지나가면서 그 냄새 나는 거 있죠? 고무 그 타는 냄새, 것 같은. 고무 타는 냄새. 이게 지도상으로 보면요, 안양천이 흐르고 있고 안양천 주변에 제1산업개발 그게 그 회사 이름이죠. 네네. 제1산업개발이 있고요. 바로 지도상으로 거리는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거의 인근에서 연현초등학교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200m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예. 연현마을이 이제 아파트 단지를 말하는 거 있죠. 이렇게 네네. 쭉 형성이 돼 있는데 네네. 어떻게 이 구조가 가능하죠? 왜냐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냄새의 문제가 아니라 그 냄새 속에는 공기 중에 온갖 화학 물질들이 계속 퍼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렇게 유해한 공장이 도심 그것도 초등학교 네. 주택단지 옆에 있다는 것 자체가 전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네네.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된 상태로 이게 심각하다고 느껴서 예. 이걸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2010년도에 아마 시의원으로 들어갔으니까 그 전에도 2002년도부터 2010년도까지면
벌써 8년 동안이잖아요. 그 8년 동안 안양시 홈피가 마비될 정도로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런데도 안양시는 그 어떤 행위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문제는 이제 네. 여기까지는 개요고 예, 예. 실제로 그 공장이 들어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지를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예, 예, 예. 지금 그 공장이 생긴 이후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현재 어떤 질병을 앓고 있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공식적으로 암이 걸리신 분들은 그 비대위 어머님들이 음. 구성이 돼서 뭐 이렇게 해소하는 게 아마 600 몇 건을 해소했나 보더라고요. 그 중에 80%가 다 아프다. 암은 암이 있다. 그러니까 아프지 않은 사람은 설문지 자체도 기재하지 않았어요. 제가 보기에. 근데 이제 그나마 그 중에 이제 좀 몸이 아프다 어쩌다 하는 사람들이 설문지를 낸 거예요. 거기에 80% 이상이 암을 앓고 있다는 거에 좀 안타깝죠. 회장님, 예. 주민이시니까 더 잘하실 거 아니에요. 네네. 그 공장 이후에 마을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어떤 실태랄까, 이런 거? 아, 그곳이 원래가 동화제약이 있던 부지였습니다. 아하. 동화제약이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그 조합이 설립을 하면서 1872세대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서 그 제일 아스코는 그때 아스콘 공장을 계속 했었고요. 그 이후에 2001년에 저희가 입주를 하고 나서 2004년도에 우리가 너무 냄새나고 하니까 그 집단 민원도 신고하고 하니까 공청회를 했어요. 당시에 그 신중대 안양시장이 연현초등학교에서 공청회를 했는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공청회가 아니라 그냥 일반 그 공청회 하면서 나중에 폐아스콘 재정 처리하는 그거를로 해서 공청회를 한 거예요. 저희한테 그런 것들을 이런 방구도 하지도 않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해준 거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 이후에 총석과장이었던 당사자가 처리해주고 나서 그 제일 아스콘, 제일 산업으로 취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마피아 조직처럼 공피아가 그 안에 내포가 돼 있다. 아하. 그렇게 해서 처리가 되면서 그런 것들이 보면은 아스콘 냄새가 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냄새가 막 고무탄 냄새처럼 매캐하고 또 새벽 같은 경우는 야간에 많은 작업을 하다 보니까 하절기에는 주민들이 다 베란다 문을 열어놔요. 소음도 만만치 않게. 소음도 있지만은 쾌쾌한 냄새 때문에 아주 굉장히 기분도 안 좋은 그런 거죠. 또 발암물질이 항상 내포돼 있으니까 그것을 안양시에 신고를 해도 늘 뭐 보이지 않고 잡을 수 없고 채집이 안 되는 상태다 보니까 계속 헛바퀴 돌듯이 그렇게 지금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뭐 환경의 중요성 같은 게 이렇게 중요하게 인식되는 시기에 초등학교 옆 주택단지에 말씀하신 것 중에 벤조피렌? 네. 이거는 1급 발암물질이라고 하고요. 이게 벤조피렌이 지금 그 공장에서 나오고 있는 게 확인된 상태예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게 돌아가고 있다고요? 대기환경법은 이제 경기도에서 그 이제 허가권이나 그 채취권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발암물질이 벤조피렌이 나와서 중지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상태죠. 지금 상태에는. 아, 현재는? 예, 예, 현재는. 근데 그런 공장을 도심에서 돌리고 있다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가고요. 네네. 그럼 현재 아까 말씀하신 게 600명 정도라고 말씀하셨나요? 예, 예, 예. 그 환자가? 그중에 가장 중증은 뭐 암에 걸리신 분도 있는 거예요? 네네. 저 제일 친한 이제 자매님이 계세요. 자매님이 계시는데 지금도 그분하고 이렇게 같이 사실 이 자리에 오려고 했는데 그분이 지금 너무 아파서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분이 이제 자기 남편도 담배도 피우지도 않고 그 어떤 자기가 깨끗하게 살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래도 재산은 같다. 몇 년 전부터 저한테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니다가 그 아파트 안에서 이제 우연찮게 만나면 저를 붙잡고 우는 거예요. 저기 재산업 가서 좀 뛰어내리고 싶다. 그래야 나로 인해서 나는 이렇게 가지만 다른 사람들은 좀 구조가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렇게 그런데 아까 오늘도 같이 오기로 했는데 사실 그분이 동참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진짜 중요한 거는 이제 뭐 다 소중한 것이겠지만 초등학교가 옆에 있단 말이에요. 네네. 이게 질병이나 이런 거는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까요? 어떤 사람은 멀쩡할 수도 있어요. 네네. 체질에 따라서. 네네. 근데 특정 부위가 약하신 분들은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암에 걸리기도 하고 치유할 수 없는 정도의 상처를 입기도 하는데 더 큰 문제는 어린이 아이들도 바로 옆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 공기를 그대로 마시고 있다는 뜻이었고 최근에
그게 중지되기 전까지는 지금 그 실태를 조금 더 좀 자세하게 알 수 있을까요? 세상에, 제가 2010년도에 이제 비례대표 사실 이제 당선이 돼서 시의회를 입문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원으로서 그 현장을 방문을 해봤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더 심하게 원속으로 골체 파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저는 이제 이렇게 이거 폐 아스콘만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었어요. 사실 그 전에는. 근데 이제 현장을 가서 보니까 원석 자체를 골체 파쇄를 하는데 그건요, 입자 자체도 없어요. 그냥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제가 이제 다초점 안경을 끼고 있는데 그 돋보기를 이렇게 약간 내밀면서 보니 그 뿌한 게 저희 연현마을 저희 LG 빌리지로 이렇게 쏙 넘어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더 심각한 걸 사실 느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초등학교가 아마 200m도 안 떨어졌어요. 150m나 떨어져 있어요. 그곳에 아이들이 정말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정말 다 제 사람 말처럼 아니면 우리 안양시 말처럼 다 건강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뭔가 내가 몸이 약해져 있을 때 그 아다리가 돼가지고 흡입을 할 때 내가 폐암이 걸릴 수도 있고 먼지 그 입자 자체도 없는 그 먼지를 흡입했을 때 그 안타까움은요 정말 말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하게 의해서도 이게 떠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그렇죠. 네. 역부족이시죠? 네, 관심 하나 가져주지 않고요. 그냥 역부족, 그래. 큰 바위에 내가 계란을 던져서 깨지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런다 할지라도 해야 된다. 지속적으로 이제, 안양시에 요구했는데요. 이게 안양시에다가 민원을 제기하고 말을 하면 벌써 제 산업에 통보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그 국장까지, 재정국장까지 역임한 분이 거기 이제 공장장으로 갔다가 부사장으로 갔다가 이제 사장까지 역임하고 그렇게 해서 안양시 집행부하고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유착 관계가 굉장히 꽤 있는 거네요. 네. 근데 그렇게 제가 보고 오직해야 제가 시연을 안 한 한이 있어도 그 어떤 사람도 제 산업에 옹호하며 내가 가만히 있지 않아. 나 시연 안 해도 좋다. 같이 옷 벗자. 제가 그렇게까지 그 시정 질문을 하면서 이제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아마 이렇게 감사를 한번 하는 계기가 됐어요. 근데 그 감사를 한번 이제 안양시 자체 감사를 해봤더니요. 11건이나 불법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도 그걸 그 부서가 되면 그게 정당하다고 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단지 강제 이행금 5천만 원만 부과시키지 그 이상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안양시에서. 그 70년대의 개발 독재 시대의 마인드. 예. 아주 쉽게 표현하면은 내가 담배를 피워요. 예. 내 집에서 내가 담배 피우는데 무슨 상관이야. 이관점이거든요. 근데 이게 공중을 퍼져나간다는 건 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피해자가 추정컨대 한 600명쯤 되는 거고 전문적으로 역학조사 같은 걸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남원 내기 마을, 제가 고향이 남원인데 그쪽에 이렇게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의왕시에 그 관련해서 경찰분들이 암에 그 아스콘 공장 옆에 계신 분들이 암에 걸린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역학조사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안양 10일을 좀 편성을 해서 역학조사를 하자. 그래도요 하지 않습니다. 이 나쁜 사람들이네. 네. 지금 아스콘 공장이 안양에만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네, 여러 네. 지역에 네, 있는데 네. 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보면은 네. 그 공장 주변에서 암 환자들이 많이 나오더라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안양시는 왜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지. 제가 5분 반응을 하고 시정 질문에서 최소한 역학조사를 그러면 해보자. 정말 제 산업이 그 유해 물질이 나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떠드는지 아니면 연현마을 아까 그 자매님처럼 그분들이 이렇게 제 산업 때문에 암이 걸렸다고 생각하는 그분들을 그렇게 이안이라도 삼게끔 한번 해보자. 예, 아니라는 걸 그럼 밝히게. 근데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하게 될 거예요. 회장님 입장에서 보면 보통의 아파트 단지와 예전과 지금의 차이에서 실제로 동네 주민들이 시름시름하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진 게 느껴지세요? 느껴지죠. 나이 드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뇌질환을 발생이 돼갖고 걸어가는데 보면 불편하고 그래서 어르신 왜 그러세요 하면은 이제 뇌질환을 해갖고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이제 다시 이제 집에 와서 재활치료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도 이제 이렇게 목격이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보면은 안양시에서도
그런 것들을 충분히 역학조사하다 보면 나올 수도 있고요. 제가 그 제일산업을 한번 항의 방문하고 들어가서 보니까 골재를 파쇄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 여성들 파우더를 얼굴에 하잖아요. 네. 그 정도로 이게 파쇄가 되면 그렇게 만듭니다, 입자가. 그래서 만져보면은 거의 밀가루 수준. 거의 밀가루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바람 불면은 그게 이제 날아다니는 거고요. 날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한번 손으로 해갖고 불어보니까 그냥 흩어져요. 그런 것들이 초등학교, 그러니까 50m, 그러니까 걸어서 뺑 돌아서 가면 한 150m지만은 직선거리로 따지면 50m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바로 옆이라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그러면 바람 불면 그게 그대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단지 눈에만 안 보인다 뿐이지.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거꾸로 해서 역학조사를 해보면은 나올 수도 있고, 또 주민들 그 베란다를 보면은 일주일에 한 번 청소를 하더라도요, 베란다에 그 이렇게 있고 또 방 안에도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면은 그 입자가 그대로 보입니다.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안양시에서도 조사를 하고, 그래서 그 성분을 조사를 해서 이것이 진짜 발암물질이 있는지 또 그런 것도 좀 확인을 해야 되고요. 또 국가적인 지금 재난이잖아요. 뭐 미세먼지를 해갖고 뭐 서울시에서도 시장이 뭐 오부제를 하겠다. 또 뭐 당일날은 뭐 차를 안 갖고 오면은 대중교통을 면제해 주겠다. 할 정도로 지금 뭐 국가적인 재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안양시에서는 현재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다. 안양시장님이 선거를 출마를 안 하시나 보죠? 왜 이렇게 배짱이실까요? 이제 보통은 시정이라고 하는 게 그 지역의 뭐 산업이나 이런 걸 발전하는 것도 있겠지만 다수의 국민들이 뭔가 피해를 입고 있으면 조금의 의혹이라도 있으면 시장이 먼저 나서야죠. 이렇게 요구하시는 시의원인데도 그거를 모른 척하는, 죄송하지만 안양시장이 당이 어디예요? 자유한국당입니다. 그럴 줄 알았어 예. 내가. 근데 보니까 작년 말에 각자 개인적으로 이상하다라고만 생각을 하셨었을 텐데 작년 말에 동네 태권도장에서 이제 첫 간담회가 열렸어요. 네. 근데 처음에는 예상으로는 3, 40명 모이면 많이 온 거다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하는데 100명 넘게. 그러면 굉장히 사실은 폭발적인 반응이었다고 보거든요. 모두가 의심만 하고 있었다가 그래 이제 모여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하니까 너무 많이 모여든 거잖아요. 그만큼 서로 의심되는 부분이 맞았다는 이야기잖아요. 어쨌든 이제 우리 연현마을 이제 주민들이 문제가 있다는 건 느끼면서 그 누군가가 나서주겠지. 그 누군가는 내가 안 나서도 누군가는 나서주겠지 하면서 그냥 이렇게 저한테 개인적으로만 이렇게 카톡을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이렇게 냄새 납니다. 문자 이렇게 막 하고 밤 12시가 저 12시 1시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근데 12시 1시에도 의원님이 이렇게 너무 냄새가 심합니다. 한번 이렇게 봐주십시오. 문자. 그때 또 이제 일어나서 이렇게 민원 제기하면 금방 또 민원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어쨌든 한 7, 8년을 이렇게 지냈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지금 비대위 어머님들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중에 이제 문자를 줘서 민원을 제기하는 어머님들이 이제 거기 끼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랬어요. 저 연현마을 주민들한테도 화가 난다. 그래서 예 화가 나냐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지만 주민들이 하물며 이렇게 많이 아픈 사람들도 있고 학교가 옆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엄마들이 그 어떤 말도 하지 않는 자체는 잘못된 거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학교는 어쨌든 학교도 뭐 교육청 뭐 공무원들이 불신이잖아요. 학교 선생님들도. 그리고 이제 거기 앞에 나와서 저기 운영위원을 하든 학부모 뭐 단체를 하든 어차피 선생님들 입장을 고려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쪽에 학교 자체가 움직이면 저는 제일 빠르다고 생각했어요. 그 전부터. 뭐 시연하기 전부터도. 근데 그런 부분이 이렇게 다 묻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 제일산업 관련해서 민원을 제기한 사람은 뭐 설득을 하든 저도 수없이 아마 100명 이상 설득하러 왔어요. 개인적이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뭐 공무원을 통하든 제 지인을 통하든 수없이 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면 제일산업을 이렇게 좀 그만해라 이런. 자본의 힘이죠. 어떻게 보면은. 예. 근데 이제 그 엄마들이 그렇게 민원을 제기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그럼 좀 한번 우리 연현마을에 아프신 분이나 학교의 아이들이 정말 피해를 입고 있는지 안 입고 있는지 좀 엄마들이 좀 한번 보십시오. 예, 이제 그렇게 그 엄마랑 둘이 카톡으로 이제 투닥투닥 한 거죠, 저랑. 그러다가 그분이 정말 내 의견이 맞는지 아마 확인한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동대표나
다른 이제 분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문제 있다고 보는데 정말 나서서 해야 되는 그 부분들은 그분들은 이렇게 조용히 있다는 걸 이제 그분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비대위를 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지금 나와서 이렇게 네. 하는 거예요. 아이고, 지금 맺히신 게 많아요, 보니까. 네. 지금요, 이 사건이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네네. 그 글귀랄까요, 문구가 예, 예. 상당히 정제되어 있고 체계적이고 논리적이에요. 네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한번 통째로 읽어볼게요. 네네. 청와대 가면 이 청원을 같이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초등학교 옆 아스콘 공장 이거 실화냐 이런 제목의 국민청원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배출시설에 대한 신설 개정을 청원합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아파트 단지에서 아스콘, 레미콘 공장까지 약 50에서 120m. 교육환경법 제1조, 제8조, 제9조에 의거하여 대한민국의 학생이라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현마을의 학생들은 레미콘, 아스콘 제조업이 학습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규정으로 인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에는 심사, 평가 결과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 국민건강관리, 보전을 위한 위해성 대기 감시 물질과 특정 대기 유해 물질을 구분하여 정의하였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와 나란히 위치해 있는 아스콘 공장은 지난해 유해성 대기 감시 물질인 다환, 방향족, 탄화, 수소류, 벤조피렌, 일산화탄소가 배출되고 있음이 적발되었습니다. 20여 년의 끊임없는 악취, 분진의 민원에도 교육부, 환경부, 관할 지자체는 무엇을 하였는지 20년이 지나서야 굴뚝을 통해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검사를 실시하였으니 그동안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졌을지 의문과 불신이 팽배합니다. 집집마다 아이들은 환경성 질환, 폐렴, 아토피, 천식 등으로 20세 이상 성인들은 중증 질환, 암, 뇌 심혈관 질환 등으로 지속적인 진료를 받고 있거나 질환의 불안과 악화로 인한 불가피한 이사, 주거 환경의 열악하고 유해한 요인들로부터 행정기관의 도움커녕 무관심 속에 주민들 스스로가 소중한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단 경기도 안양시 연현마을만이 갖고 있는 고통이 아닙니다. 레미콘, 아스콘 공장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라면 지역을 막론하고 불가피하게 겪고 있는 공통적인 위험 요소입니다. 학교, 아파트 창틀과 실내에 유입되어 쌓이는 까만 분진, 비산먼지, 수많은 레미콘, 덤프트럭의 이동으로 인한 배기가스, 소음, 교통체증과 위협, 악취로 인한 두통과 메스꺼움. 초미세먼지의 중국발 황사 유입으로 미세먼지 비상조치 발령이 내려진 어제 오늘의 대한민국이 떠들썩합니다. 레미콘, 아스콘 공장 주변 주민들, 특히 공장 옆에서 교육받고 있는 학생들은 특정한 오늘이 아닌 365일을 분진, 비산먼지, 악취, 발암물질로 인하여 비상조치 발령이 내려진 채 살고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배출 허용 기준 별표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허용 기준과 배출시설에 대한 신설을 조사, 검토하여 개정을 청원합니다. 예, 좀 긴 글 읽으셨는데요. 역사적 큰 틀에서 보면은 쌓여온 적폐예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 손이 좀 덜 갔던 거죠. 네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원전 문제, 핵발전소 문제를 많이 다루는 팟캐스트 중에 하나인데 그들은 유출되는 방사능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주변에는 기형아분들이 많이 태어나죠.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핵발전소 원자력 문제는 위험도나 심각성을 인식해서 대통령부터가 탈원전 점차적으로 하겠다라고 선언한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더 심각한 걸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아직까지 그게 법규도 미비하고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이 지자체의 장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의 문제예요. 그런 행정이나 정치를 왜 합니까? 자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병들어가고 있는데 어떤 로비에 의해서 그쪽 사람들이 그 공장으로 가고 직장을 찾아가고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계속 피해를 보고 심지어는 엄청난 질병에 걸리고 살아야 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거기에다가도 보면은 보통 이제 연현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나 또 일반 이제 교사분들 같은 경우는 2년이나 3년 있으면은 전출을 가고 발령이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도 하지도 않고 또 거기 업체에서 연현 초등학교에다가 장학금을 줍니다. 이거 진짜 심각하네. 아이씨. 장학금을 주니까 교사나 교장들은
어차피 저기서 상당한 금액을 우리한테 주고 하니까 고맙게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보다는 그쪽을 이렇게 좀 생각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 죽음의 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돈을 줄 것이 아니라 공장을 이전한다든지 이건 교육부의 문제도 될 것 같고요. 안양시의 문제도 될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지금 겹쳐져 있는 거죠. 환경 문제도 되는 거고. 사실은 안양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바람이 어디까지 가는지는 우리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이지 서울까지도 충분히 올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인 것 같아요. 연현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17년도에 저보고 지역 운영위원회를 좀 와서 해달라고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렇게 그냥 일반 엄마들하고는 친해요. 일반 엄마들이 삼성초등학교에서는 지역 운영위를 해주시면서 연현 초등학교에는 지역 운영위를 안 해주냐고 저한테 서운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좋다. 내가 우리 연현 초등학교에서 그만 운영위원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교장 선생님 또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부모 회장님이 부탁을 해서 그래서 만났어요. 사실 만나서 하겠다고 하고 어쨌든 이제 연현 초등학교 운영위원이 늦게 이제 구성이 됐어요. 근데 교감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회의한 날.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안 오셔도 된대요. 그래서 갑자기. 갑자기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제3업 공장장이 지역 운영위원을 그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와, 이거는. 네. 그 전에도 그러니까 운영위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학교하고 소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장학금도 주고 기부금도 내놓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3업에 그분이 오기 때문에 안 오셔도 된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정말 본인이 직접 당하거나 가족 중에 없으면은 계속 그런 식으로 이기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타난 그 연현마을로 이사를 오고 나서 주로 나타나는 연령대는 30대의 젊은 엄마들한테서 지금 나타나는 질병들이잖아요. 나오는 질병들이 보면은 다발성 유방 종양, 갑상선, 그 다음에 자궁 난소 적출, 백혈구 수치 감소, 결막염, 자궁 변형, 너무 여성 질환에 너무 직격탄인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이 직접 겪지 않으면 계속 그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네. 이런 부분이 너무 열받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 나타나는 게 엄마들한테만 나타나서 그렇다고 하지만 사실 아이들한테 더 치명적인 거고 학교 선생님들 중에 이 나이 또래 없을 수도 없는 거고 자기들도 충분히 걸릴 수 있는 건데 이건 너무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 거예요. 돈만 벌 수 있다면 왜 우리가 방사능 이야기할 때도 그러거든요. 가장 위험한 게 어린아이들하고 젊은 엄마들. 여기 다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이 정도까지 왔으면은 다른 건 몰라도 환경부나 교육부를 먼저 탓하고 싶진 않아요. 안양시에서 이거 벗고 나서서 해야 되는데 알고 보면 유착관계가 의심되잖아요. 이건 좀 심각하다고 느껴지고 그러면서 힘없는 국민들이 아무리 소리 질러봐야 못 들은 척하고 초등학교에는 면피하려고 돈 좀 지어주고 이 방식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의회에서 아무리 떠도 돼도 그게 이렇게 묻히는 거예요. 그러다 오직해야 이렇게 제가 이제 도시건설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이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제 재선이지만 처음에 사회복지를 전공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도시건설 2년 하고 지금 사실 위원장을 맡아서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 시임이나 그런 곳을 가요. 그러면 건축 허가나 인허가 관련해서 이렇게 법을 다루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 산업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걸 저한테도 계속 이거 의원님 합법적입니다. 이상 없습니다. 이건 당연히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그렇게만 저한테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그 말이 저 사실 인정해 주거든요. 집행부 공무원들도. 그러면 그분들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렇지 않다. 지금 그린벨트법에 그 골재나 그런 걸 적지를 못해요. 거기가 그린벨트로 돼 있거든요. 그런 게 법으로 걸린다는 거 이제 이렇게 제가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 가서 그런 걸 이렇게 말을 해서 부서끼리 이렇게 퉁치는 거죠, 이렇게 부서별로. 저 부서가 안 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지금은 행정이 보여요. 근데 부서별로 다 나눠져 있어요.
그 재산업 관련해서 한 부서가 아마 가난을 하면 그나마 좀 빠를 거예요. 근데 걸리지 않는 부서가 없어요. 다 부서가 그렇죠. 네, 맞아요. 부서가 다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한 부서 막으면 한 부서에서는 더 크게 허가내주고 또 한 부서 막으면 한 부서에서 더 크게 허가내주고 그래서 이렇게 더 번창하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계기가 됐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피해를 당하는 분들은 네. 마땅히 어디에 제보를 해봐야 모른 척하고 경기도지사, 안양시장 그리고 일반 언론 다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물론 이제 정권이 바뀐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교육부나 환경부도 좀 신경을 좀 써야 되고요. 네네. 이게 공론화 시키기까지가 너무 힘들죠. 네네. 오늘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네, 증거 있어? 요 방식이잖아요. 네네. 지금 아픈 거. 예, 예. 예. 근데 뻔한 거예요. 사실은 이 공장이 유해물질이 나오는 공장이면 어떻게든지 사람에게 영향을 줘요. 근데 지금 눈에 띌 정도로 환자들이 많아지고 더군다나 초등학교잖아요. 이게 시간이 걸릴 뿐 그 아이들 세월호 똑같은 구조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나쁜 구조로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모른 척하고 있다고요?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우리 지역에도 이 비슷한 문제가 있다 하시는 분들 저희 방송에 연락 주세요. 다 인터뷰를 다 해드리겠습니다. 이래서 바꿔 나가는 거거든요. 얼마나 억울하시냐고요. 아까 이렇게 초반에 인터뷰 초반에 울컥하신 게 그런 부분 때문이거든요. 혼자 싸우는 느낌. 네. 그런데 제도권에 있으니까 뽑아줬는데 너 뭐하냐 하고 계속 사람들이 힘겹게하지만 사실 바뀔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닌 상태잖아요. 예, 예, 예. 앞으로도 고생 더 하셔야겠지만 같이 결합해가지고 우리 동네에도 이런 나쁜 공장 저는 좀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위 빡치는 게 뭐냐면은 아이들을 갖고 그 짓거리들 하고 있다는 게 안양시 공무원부터 다 목 잘라야 됩니다. 포럼표 초등학교가 있으면 기준을 공장으로 볼 게 아니라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봐야죠. 근데 지금은 사실 지금까지는 저기가 이렇게 말을 하면 의원님 지금 의원님이 말씀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 앞에서도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은 거기 굴러온 돈이 박힌 돈을 뺀대요. 그냥 그게 무슨 말씀인가 했어요. 그랬더니 제 사람은 있던 곳이었고 지금 LG 빌리지는 그 후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굴러온 돈이 박힌 돈을 뺀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랬어요. 그러면 좋다. 그러면 내밀권 자체는 인정해주겠다. 어쨌든 서울에서 이전해서 왔기 때문에. 근데 2002년도에 하면 5월 달에 우리 LG빌리지가 입주를 했는데 2004년 4월 달에 건설 폐기물, 폐아스콘, 허가 내주고 그럼 취소해라. 우리가 입주했으니까. 아이고, 참. 네, 그렇게 하니까 이제 굴러온 돈이 바뀐 돈을 뺀단 말이 이제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장도 있잖아요. 네. 본인들이 더 투자하면 분명히 유해물질 덜 배출시킬 수도 있고 네, 예.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돈이 더 들어가니까 그거 안 하려고 저러고 있는 거거든요. 투자해가지고 그 유해물질을 덜 배출하게 하는 것보다 이쪽 저쪽에 뭐 돈 비슷하게 조금씩 입막음하는 방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제 딸 사례를 한번 잠깐만 이제 예. 멘트를 해드릴게요. 제 딸이 이제 입주가 2001년에 이제 입주하면서 들어왔을 때 초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연년초등학교. 그래서 거기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앞에 120m 떨어진 연년중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리고 양명고등학교 다니고 했었는데요. 지금은 대학생. 이제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비염을 달고 다녀요. 항상 코에 콧물이 나오고 그래서 수술 받을 수가 없냐 하면은 수술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수술은 안 되고 좀 공기가 좀 좋은 데서 이렇게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사가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딸은 그래도 여기 공기 좋은 거로 본인은 이렇게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러다가 이런 일들이 자꾸 부각이 되다 보니까 원인이 이거구나라는 것들을 네. 딸이 이제 좀 알게 되는 이런 과정도 있고요. 제가 이제 우리 집도 이런데 다른 집 같은 경우도 역학조사하면은 이런 것들이 사례가 많이 나오겠죠. 예. 그래서 저는 이런 환경에 대한 문제는 그전에는 개발 시대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환경은 사람의 생명하고도 똑같다 보니 이제는 정부나 또 지방자치단체나 책임의식을 갖고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고 또 시장이나 도지사 분들도 이런 부분들은 좀 역학조사를 해서라도 반드시 폐기되는 그런 것들이 돼야지 주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제일산업에서는 뭐 비대위 어머님들한테도 굴고 저한테도 굴고 이전 부지만 되면 뭐 이전하겠다 하는데요. 사실 그 말씀이 안 가겠다는 뜻이거든요. 그건 10년 전에도 이전 부지만 있으면 가겠다. 뭐 4년 전에도 이전 부지만 가겠다. 근데 제가 보면 행정적으로 정말 그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만 법적으로만 잘 이렇게 해줘도 그게 자기네가 스스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지역이 10년 전과 지금 환경이 바뀌었어요. 주택지로.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행정은 가야 된다고 좀 보고 있고요. 또 특히 교육청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거기 바로 150m, 300m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 교육청에서는 뭐 하고 있는지 좀 답답한 거예요, 사실. 그런 부분에. 청와대 청원에서 보다시피 대기환경보전법 배출 시설에 대한 신설 개정이 중요하고요. 네네. 저는 초등학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도 바로 근처에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들 하시고요. 잘 싸우고 오셨고요. 뭔가 누군가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싸워오면 언젠가 누군가는 알아주고 사람들이 이게 알려지면 어떤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 청와대 청원은 저희가 트위터나 공지로도 말씀드리겠지만 청와대 청원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일단 연현마을로 치시면은 초등학교 옆 아스콘 공장 이거 실화냐? 라는 그 제안으로 되어 있는 것에 서명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제가 아스콘으로도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이미 강원도 같은 곳에서도 아스콘 공장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럽다라는 청원이 있는 걸 봐서는 이거는 전국적으로 또 확산되어야 할 일 같으니까 일단은 이 이슈부터 키우기 위해서 연현마을에서 올린 청원에 서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부터는 정말로 공장이 이전하던가 법이 바뀌어서 그런 물질을 배출 못하게 하던가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힘들 내시고요. 다음에 좋은 결과가 있을 때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결혼 기념일이라고 남편이 꽃을 사왔더라고. 아, 행복하겠다, 언니. 차라리 돈으로 주지. 먹을 수도 없고 나중에 버리기도 힘들고 말이야. 그러나 마음을 전할 때 꽃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꽃은 기쁨과 슬픔을 함께합니다. 새가 날아든다와 연대하는 전국 꽃배달 자미원 꽃집. 010-3608-7576 여보, 고마워.